나라의 미래는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네.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또 홍수나 가뭄, 산불과 같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입니다. 특히 왜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재생에너지는 실제는 기능이 두 가지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네.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니까 도시에 보면은 에어컨을 10만 명 쓰던 사람이 갑자기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100만 명 쓰게 된 거예요. 전기가 무한 에너지가 필요한 그쵸. 거예요. 이거를 값싸게 무한 리필할 수 있는 과연 에너지가 뭐냐? 재생에너지인데 마침 이 전 세계가 IRA 뭐 RE100처럼 이 기술이 완성되기 이전에 환경적 가치를 고리로 이 패권적 이 재구성을 하기 위한 질서를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강대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 재생에너지, 환경적 가치 이런 걸 가지고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강대국들과의 그 패권적 이 경제 외교 이 부분에서 둘 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콕 걸고 나오는 게 원전 왜 그러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원전 안 지을 우리가 거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재생에너지 비율만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게 충분히 높아졌을 때 원전을 그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분들도 시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 진짜 그랬으면 IRA 뭐 저기 뭐야 RE100 이런데 보면은 다 원전을 다 집어넣을게요. 안 집어넣잖아요, 이 사람들. 지난번에 윤석열은 알리백을 아예 모르더니 이번에 김문수는 알리백이 그 개념조차를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국이 알리백 안 하면 저 교육을 안 받아주는데. 교육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CF100이라고 RE100 안 하고 우리는 예. CF100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가입을 안 하네. 그러니까 문제인 어느 거죠. 나라도 가입을 안 하죠. 이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없으니까 윤석열 씨 같은 리더가. 신재생 에너지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정권 내내 태양광에 태자도 꺼내지 마라.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태양광 사업하셨던 분들 은행 가서 대출 자체가 막혀서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인터뷰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햇빛연금을 포함해서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 많이 한다고 했는데 6일 전에 국가가 한 건 아닙니다만 SKI ENS에서 실제로 신안군 자은도에서 풍력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형 원전 한기 설비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따져보면은 1년에 3억 107만 킬로와트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기는. 또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 보호도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전기값 대기 힘들고요. 네. 이거 안 하면 해외랑 무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아니 짜장면 먹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짬뽕은 안 먹을 거냐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한 소리, 어떻게 보면 무식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말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분들. 네. 자, 요즘 이제 또 탄소 중립과 함께 미래 산업 중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건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투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공지능 관련 산업 또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국부 펀드로 투자해서 그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국가가 함께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웃겼던 게 100조 투자를 얘기하니까 그럼 100조 어디서 만들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민간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차분히 설명하는데 너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100조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안 100조를 되죠. 샅샅이 찾아서라도 해야 될 문제가 네. 지금 R&D가 우리가 30조인데 윤석열이 25조를 한 4조 5천억 5조 정도 깎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1년 그 R&D 예산이 1200조가 넘어갔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중국도 800조대입니다. 와.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900조 민간 공공 다 합쳐서 하는 데서 AI만 500조 이상 투자돼요. 네. 우리 1년 예산에 맞먹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와. 그 우리가 물론 GDP 대비 R&D는 세계 뭐 2, 3위 정도 할 거예요. 20 몇 조가. 그런데 이것은 이 100조를 어디서 빡빡 긁어서라도 갖다 대야 되는 이 절대절명한 상황이거든요. 시기이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하고 뭘 얘기하면은 자기가 찾아와야지 돈을.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애플 CEO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80% 정도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잖아요. 애플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인력이 싸서가 아니라 기업 너무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투자의 결과이군요. 제가 좀 좌절한 게 산업부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또 누군지 그럼 나오겠네. 근데 이분 얘기가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나오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저기 사회주의 국가라서 뭔가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이래서 나온 줄 알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밀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실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네.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막 발전 속도가 상상 이상이에요. 실제로 2차 대전에 일본과 독일이 패망한 이유가 자원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미국이 앞섰기 때문에 패망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중국이 앞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니 네. 정말 웃긴 일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AI 투자 계획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이재명 될지. 후보 100조를 공격하다 보니까 네. 자기들도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만 받다 보니까 네. 저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제대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AI가 네. 이준석 후보처럼 어디다가 뭐 세 가지로 얘기하라고 어디다가 얼마 투자고 네. 어디다가 네. 얼마 어디다가 얼마 그렇게 짠다는 거 자체가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그렇죠. 바보 같은 얘기죠. 차라리 펀드를 200조, 300조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R&D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은 전부 다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 바텀업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용을 정말로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토론으로 이재명 후보 곤경에 빠뜨릴 그 고민만. 그 고민만 한 거죠.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사이즈. 정말 대통령 될 사람이 100조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200조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자, AI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이 AI 투자에 이재명 후보도 방점을 두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회 인프라, 의료, 금융 투자, 사회 안정망, 국방의 영역까지 넓힐 거고요. 국가의 안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그리고 기술 의존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너무 빨리 이게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처지게 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에게 투자해야 되지 아니 투자가 아니죠. 투자죠. 투표도. 그렇죠. 투자, 네. 투자는 방식이 맞아요. 투표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윤희님 주식 올라가지. 아, 저는 무조건 투자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위해 투표해줘야지, 누굴 위해 투표해줘야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6월 3일 반드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우리가 투표를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이 바꿔야 되겠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아직 남은 시간 더 많이 얘기하고 전화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불팍 주말 방송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괴롭네요. 이렇게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 모든 기득권과 모든 그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부패의 기득권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단 지성이 지성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그런 투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황 의원님 각오 한마디. 87년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은 역시 기준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국가가
그 토대 위에 엄청난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6월 3일 선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실제로 주권자 중심으로 네. 완전히 바뀌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 획이거든요. 이제 뭐 왕권 끝난 지 한 100년 된 나라가 이제 정말 주권자 중심의 세상이 되는 건데 이 위에 또 기술 시대에 또 우리 이재명 후보 기술에 이게 투자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공약도 나오고 이랬는데 구체적인 공약도 나오고 이랬는데 얼마나 대한민국이 더 많이 성장하고 도약할지 너무나 기대되고 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잘 정리하고 옆에서 잘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주워 담고 할지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오창석 단장님도 마지막으로 네, 말씀 지금 부탁드립니다. 후보님이 동시간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부산 유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부울경 득표가 지난 대선보다는 훨씬 더 좀 높아져서 이재명 후보도 부산을 더 신경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부산 시민 스스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부산에게 당당하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득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투표 동료해 주시고 저는 제 고향 부산 투표 동료를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